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6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출전 두수가 좀 조촐하게 나오는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혼전도가 상당히 좀 높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백마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마필들이 살포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뭐 현장 판단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 추천마법을 여러분께 100% 맹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단 중요한 거는 저배당 경주 또는 터질 경주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거의 적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배당 경주는 그냥 안정적으로 인기 마필 위주의 공략, 고배당 경주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이런 배팅 전략을 세우시면 좀 더 원활하게 하루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좀 많은 힘이 되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제가 승부 경주로 먼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2경주를 승부로 진행합니다. 자, 이 2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복귀를 통해서 물론 이제 복귀를 통해 저로서는 연구를 했지만 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터진다는 확신이 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배당을 누리면서 첫 승부로 2경주를 진행하고요. 오전장의 메인은 4경주입니다. A급이고 그리고 5경주 후반부에는 7경주, 9경주, 10경주인데 후반부의 메인은 9경주입니다. 4경주, 9경주가 오늘 최고의 A급 메인 승부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와, 이게 1경주부터 이게 혼전입니다. 이게 왜 혼전이냐면 저는 모든 마필의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주행사를 딱 지켜보고 이 마필의 특장점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객관적인 마필의 능력을 수치로 해가지고 몇 점 정도가 되겠다 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고 있는 마필이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혼전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번 나인이글 있죠? 이 마필이 직전에 선행전개로 중반에 버티는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편성을 놓고 보면 어차피 검증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4번 마필이 믿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4번 나인이글의 그런 직전의 뒷심의 여력이라든가 또는 양호 한주를 감안하더니 이 3만원 타임의 타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위력적인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 또한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분석을 했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4번 마필이 그나마 나아 보이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도 여러분께 간명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럭키바운스. 분명히 이 마필은 주임사 때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걸음이라면은 웬만해서는 이거는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라면은 입상을 했어야 되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도 입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뷔전 때 5줄에 12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고요. 직전 경주는 최적의 전개였지만은 편성이 강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팩트는 뭐냐면은 능력 대비, 잠재력 대비 실전 성적이 너무너무 아쉬운 마필이다. 2번 마필. 4번 걸작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선행용 마필입니다. 분명히 선행을 받는다라면은 1200까지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아직은 데뷔한 이후에 선행조차도 못 나서고 있고요. 물론 이 마필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데뷔전 때는 12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개가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의 충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선행 전개가 쉽지 않았고요. 공교롭게도 직전에 경주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훈련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훈련 강도가. 그래서 잠재력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8번 총알 커너는 그나마 이 마필이 보여준 거는 있는 마필입니다. 추임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미 제가 이 마필은 데뷔하기 이전에도 일정 부분 거리가 주어지면 좀 더 유리하다. 주의해야 된다. 제가 작성한 겁니다. 그 마필이 역시 추임력이 직전에도 좋았었고요. 단 추임마이기 때문에 경쟁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앞선의 레이스림이 빠르고 선행력 마필이 버틴다면은
쉽지만은 않겠죠. 그런 부분이 변수입니다. 8번 맛빛. 지니어 스킨. 이게 정말 그래서 혼전입니다. 이 지니어 스킨 같은 경우에도 이 맛빛의 선행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지니어 스킨은 선행력이 좋은 반면에 뒷심이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맛빛은 1000m 거리가 정말 적절하다 라고 했었는데, 데뷔전을 지켜보면 이 맛빛이 따라가서 후미권에서 외곽 돌고 종반에 거리매력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으로 봤을 때 이 맛빛이 순발력이 있는 맛빛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앞선에 나서준다면 분명히 버틸 수 있는 맛빛이 9번입니다. 9번 맛빛.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 맛빛은 조금은 합리적인 게 뭐냐면 골마겸기가 이 맛빛이 있었습니다. 주임사를 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최근에는 골마겸기가 아예 사라졌고요. 데뷔전 때 이 맛빛이 스포올련이 한 바퀴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스포를 3바퀴를 돌리고 이 맛빛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9번 지니어 스킨은 내용이 있는 맛빛입니다. 순발력이 있는 맛빛이고요. 그리고 골마경기 사라졌고 직전 대비 훈련강도 높이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고 만 맛빛이 9번 맛빛. 10번 클럽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맛빛도 GM사 때 걸으면 좋았었는데 데뷔한 이후에 걸음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맛빛도 선행력 맛빛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여러 뒤의 맛빛을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안 되는 맛빛은 그냥 안 된다고 설명드리는데, 이 경주가 2번 맛빛, 6번은 훈련강도 약하기 때문에 배제를 하더라도 2번 맛빛, 8번 맛빛, 9번 맛빛, 10번 맛빛, 이 맛빛들이 다 특장점이 있겠고 다 잠재력이 그대로 발휘가 된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맛빛들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4번 나인이글이라는 맛빛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있는 능력 맛빛은 맞습니다만 상대 맛빛에 따라서는 이 맛빛이 선행을 못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맹신은 쉽지는 않다. 큰 맹신은. 저는 그래서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악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제가 오늘 준비된 2경주가 또 승부처이기 때문에 가볍게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임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4번을 그냥 나는 그래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2번 맛필, 8번 맛필, 9번 맛필, 이 3뒤의 맛필은 필히 안고 가셔야 됩니다. 2번 맛필, 8번 맛필, 9번 맛필. 설명 들어보면 이제 선행은 2번과 9번이 선행이고 8번이 추임인데 4번을 믿으신다면은 이 막건이 그나마 좀 유력합니다. 유력하고요. 저는 내심 현재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지니어 스킨입니다. 순발력 좋고 실전 적응 맞췄고 훈련감도 높이면서 골마겸기 사라졌다. 게다가 52조 마방에 하만식 기수의 기승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은 9번 지니어 스킨,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압축을 하는데 그래도 뭐 대략적인 마필들에 따른 설명을 드렸고요. 4번 마필의 맹신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는 이번 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9번 지니어 스킨. 그래도 뭐 보여준 거는 4번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마필, 8번 마필, 10번 마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앞말 간의 경기이고요. 여러분들 이번 경주가 총 10두의 마필이 나오는데 이거는 혼전도를 100으로 봤을 때는 99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혼전도가 높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인기 마필들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인기 마필들 맹신하기는 쉽지는 않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승부처인데 첫 번째 승부처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아직은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또 느끼는 또 촉이 있죠. 이거는 정말 한번 배당 한번 시원하게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이거는 한번 승부로서도 메리트가 충분한 경주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승부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인기 마필은 1번, 3번, 8번, 9번입니다. 1번, 3번, 8번, 9번. 자, 1번 마필.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초반에 선의권에 붙었는데 중반에 거의 걸어 들어왔죠. 걸어 들어왔습니다.
뭐 그 전 경주에도 불량주로로 감안해 봤을 때는 기록이 이렇게 뭐 빨랐던 기록은 아니었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고 3번 사려이 니케라는 마필, 이 마필도 직전에 다습주로에 1분 17초 9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이평 마필이 중반에 이 정도의 타임이라면은 그렇게 썩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마필은 안 된다 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8번 강철력을 딱 이 수준이죠. 다습주로에 이 마필이 웬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면 1분 23초 때는 끊어줬어야 됩니다. 다습주로에 1분 24초 때면은 이거는 양호한주로 건조한주로면 1분 25초 때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이 마필을 믿고 할 수 있겠느냐. 9번 히어로킨. 뭐 이 마필도 기본이 능력은 좋고 추입형 마필인데 추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추입의 기회가. 그리고 훈련 강도도 많이 약해졌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같이 인기 마필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딱 이 마필이다,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필이 거의 없는 편성입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기본적인 잠재력에서 이번 경주에 이변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상임대표, 그리고 8번 강철력을, 9번 히어로킷, 10번 바로 챔피언. 그러니까는 9번과 10번은 추입력이라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챔피언 같은 경우에도 10월 22일이었죠. 이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선은 아니었는데 전개가 썩 매끄럽진 않았는데 나름대로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기록도 좋았고요. 그런 추입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 히어로킹 같은 경우에도 11월 26일 이 편성이 강편성이었죠. 1분 15초 6이 양호한 줄의 기록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록 자체가 좋았습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4번 상임 대표라는 마필인데 데뷔전 때 인기순위 꼴찌를 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이 마필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상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임사 때 이 마필이 주임사 때, 물론 이제 주임사는 거의 뭐 얼렁설렁 타긴 하죠. 타긴 하는데 이 마필의 능력이 100이라면 주임사 때 보여줬던 거는 10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임사를 탔습니다. 거의 추진도 없었고 그냥 여유있게 탔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좋았고요. 그리고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때 당시에 인기순위 꼴찌였고 역시 꼴찌를 했습니다. 초반에 늑발을 했고 외곽 돌다가 종반에 그냥 무뎌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4번 상임대표가 33조 마방의 마필이죠. 최근에 33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문성혁 기수가 거의 승부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은 김태희 기수, 아니면은 유승환 기수, 아니면은 뭐 빅터르 기수, 안토니 기수 이렇게 기승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12월 18일의 경주를 지켜보시면 현재 전저표상의 기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문성혁 기수가 어떤 마필을 탔냐면 51조 마방에 9번 마필을 기승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또 그때도 인기 마필이었고요. 부진하긴 했지만 33조 마방의 소위 문정경 기수는 좀 생소하죠. 각 마방별로 거의 승부 기수가 있겠고 자주 기승시키는 기수가 있는데 33조 마방의 문정경 기수는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데뷔전 때도 이 마필은 문성혁 기수가 차라는 불꽃을 타는 순간 거의 능력 대비 100%는 아니었다.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보여준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믿는 거는 주행사 때 그런 가능성, 잠재력, 뒷심의 경쟁력, 그리고 이번 경주의 편성, 레이스 흐름 빠르지 않습니다.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상임대표가 또 한 번의 이번 경주, 물론 그렇습니다. 마필은 매번 매경주 최선의 승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필이 또 고장날 수밖에 없고요. 마필이 준비가 돼 있을 때, 힘이 찼을 때 그런 타이밍을 봐줘야 되는데 이번 경주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이 편성이라면, 또는 이번 경주의 김태희 기수의 기승에, 저는 이번 경주 만약에 거리가 1200m 레이스였으면 이 마필 언급 안 드렸습니다. 어차피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암만 상대가 약해지고 느려도, 또는
편성이 빠르지 않더라도 1200이면은 이 마필은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1300의 거리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무조건 됩니다. 이 마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데뷔전에서 제가 자꾸 문성혁 기수를 언급드리는 이유가 문성혁 기수가 그때 훈련을 했습니다. 출발 연습도 했고요. 그런데 탔던 마필은 찬란한 불꽃이다. 그리고 탔던 기수가 문정균 기수다.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는 김태희 기수의 기승인데 이거는 일단은 김태희 기수라면 33조 마방의 승부가 되죠. 감량까지 받았습니다. 감량까지. 그런 과정에서 편성이 너무 약하고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4번 마필, 9번 마필, 10번이 보병이다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는 내심 4번 마필을 상당히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순위 꼴찌 예상이 됩니다. 보여주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 따른 평가는 남다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필은 저한테 딱 이번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딱 두세 번 안에 제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여러모로 분석해본 결과 이거는 정말 터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 중심에는 4번 마필, 9번 마필, 10번인데 저는 내심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4번 상임 대표 정말 그 누구도 안 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는 거 믿고요. 4번 상임 대표가 이번 경주에 만약에 최소한의 의지만 보여주면 이거는 분명히 승부가 된다라는 쪽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제가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정말 이거는 뭐 분석을 해봐도 딱 3두의 마필이 눈에 띄는데 저는 여러분께 간곡하게 배팅 강도를 좀 많이 낮추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산마 6등급의 거의 기복마, 부진마 간의 편성이고요. 정말 이런 경주는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라 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배당을 노리시건 어찌됐든 간에 배당을 노리신다라면 저는 뭐 그것도 노려봐야 되는 마필이 몇 도가 있지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 환수가 되기 때문에 배팅 금액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단 저배당 쪽에 만약 승부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좀 만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도 그나마 이제 눈에 띄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측에는 3번 유레카나는 마필. 왜냐면 이제 유레카나는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이미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의 최선은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이때도 무리했던 외곽 전개였죠. 이때도 종반의 추진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조 현상이 있었고 직전에 인기순위 2위 때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정 A형 방식이기 때문에 56.5의 부담 중량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3번 마필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보여준 거라면 가장 경쟁력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후이놈이라는 마필. 저한테는 상당히 기분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1월 7일 승부로 너를 응원해를 추구해서 주력으로 78.4배 135.1배를 적중에 성공했던 인기순위 꼴찌 마필이었습니다. 저는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 마필이 3등을 했는데 전형적으로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 가장 강력한 마필이 후이놈입니다. 후이놈 그런 특장점이 있고요. 이외의 마필은 준비도 안 됐고 여러모로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에 이 10번 퍼스트슈라는 마필 10번 마필 그리고 12번 유로강자 이 마필들이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훈련 강도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 퍼스트슈 같은 경우에도 기본 걸음은 분명히 좋고요. 스타트가 아주 느리지 않습니다. 스피드 느리지 않습니다. 종반의 뒷심 기본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데뷔전 때도 습볼련이 없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습볼련이 없고요. 준비 과정이 좀 미흡합니다. 물론 워낙 약편성에서는 이런 것도 별로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냥 가능성만 있다면 가능성에 들 수 있겠고 노림수의 이유는 충분한데 일단은 좀 더 완벽을 추구한다면 훈련 강도가 좀 아쉽다. 이미 공백 이전에 이 마필은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유로 강자 같은 경우도 이 마필의 내용이 있죠.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드리고 정말 창피를 당했는데 이 마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1월 26일은 선행을 이 마필이 전개를 펼치면서 거의 종반에 준우승을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7일 경기 이마필이 추임령을 발했는데 걸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거의 따라가면서 또는 선행권에 붙으면서 특징적인 걸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항상 기습 선행했다는 그런 여지는 있는 마필입니다. 기습 선행의 여지는 물론 훈련 강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도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0번, 12번이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은 쉽게 봤을 때는 역시 단독 선행이죠. 8번 카미노라는 마필. 카미노 같은 경우에는 주임사 때 이 마필이 스타트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10월 21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뒷심은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정작 데뷔전을 치고 나서 보니까 이 마필이 스타트가 좋네요. 앞선에 붙어줍니다. 그리고 이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팔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세게 잡아놨는데 냉정해 봤을 때 1200, 1300까지밖에 안 뛰어봤습니다. 1700입니다. 물론 1700이 곡선주로가 많고 바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선행용 마필한테 유리한 건 맞지만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인 경기를 치고 난 다음에 계속 파행기 관절염의 여파가 좀 있고요. 9주 만에 출전.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가 그런 게 1번 쌍홍로나 마필도 가능 꺼내줄 수 있지만은 임팩트가 좀 약하죠. 1번 마필, 3번 마필, 7번 마필, 8번 마필 다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배팅 강도를 좀 낮추실 필요는 있겠다. 그냥 액면상으로 냉정하게 훈련 강도까지 봤을 때는 3번 유레카를 축으로 해서 7번 후인엄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8번이 유력하긴 합니다. 단 이 마필들 또한 여러모로 물음표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주라면은 10번 퍼스트 슈라는 마필이 훈련 강도는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잠재력은 이 마필이 가장 좀 앞서 있다. 왜냐면 이 모기의 혈통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모노의 자마인데 예전에 상위 등급까지 갔었던 시티헌터의 형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혈통적인 기대치 놓고 본다면 그나마 가능권인데 이번 경기는 좀 배팅 강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3경주는 강하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3번 유레카가 그나마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3번 마필 그리고 7번, 8번, 10번을 복병으로 봅니다. 환수가 된다면 이제 12번 마필까지도 가능권인데 무리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좋은 경주 엄청 많습니다. 특히 4경주가 또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고 전반부의 메인입니다. 한 템포 참으시면서 4경주 한번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경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주요 인기 마필들의 검증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이번 주 4경주. 저는 오늘 오전장의 A급 메인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정말 복귀로서도 답을 찾을 수 있겠고 훈련 강도, 기승기수, 거리 모든 여건이 부합이 됩니다. 그야말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오전장의 A급 강강승부처입니다. 강승부처. 솔직히 제가 인기 마필들을 여러분께 제가 확실히 안 되는 마필이 정말 확실히 안 된다 말씀드리는데 어설프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그냥 제가 노리는 보병 마필만 설명드리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인기 마필들은 현장에서 좀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1번 로긴 팩트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이죠. 딱 그겁니다. 승급전. 그리고 이 마필은 올라오는 마필. 아직까지는 5등급의 경험이 없는 그런 인기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7번 런던 스카이인데 런던 스카이라는 마필이 이 마필이 솔직히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셉니다. 제가 볼 때는 기록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1분 14초 3, 1분 13초 8. 그런데 이 런던 스카이라는 마필을 제가 좀 냉정해 봤을 때 이 마필이 은근히 마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작지는 않지만은 은근히 이 마필이 좀 부담이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도 이게 거의 최적정 게 최선이었는데 이 정도밖에 걸음이 안 나오네요. 근데 54.5를 짊어졌을 때는 기록이 상당히 좋았었죠. 55까지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56을 짊어지고 인기순위 2위에서 무너졌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런던 스카이라는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셉니다. 웬만한 5등급에 나오는 마필의 편성에 들어가면 이 마필은 무조건 세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부담 중량이 좀 민감한 감이 있다. 이게 56.5면은 여전히 검증은 필요할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6번 희망 챔프 역시 부담 중량이죠. 직전에 무너졌던 이유가 부담 중량 56.5까지 늘어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57이고요. 5번 노즈골드라는 마필. 역시 뭐 이 마필이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직전에 경주를 치러낸다면 이 마필은 파인기가 좀 있습니다. 훈련 강도가 그래서 많이 약해졌죠. 이게 다 대입이 됩니다. 왜 훈련이 약해졌는지. 그래서 훈련을 안 봐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8번 마필 승급전이고요. 그러면 제가 A급 메이너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리는 마필이 11번 짜릿한 자유입니다. 짜릿한 자유. 이 마필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승급전 여부는 중요치는 않습니다. 이미 이 짜릿한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날 12월 4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직전에도 이 마필 추천드리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왜 봐야 되는지. A급 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주입니다. 이때 당시에 걸음의 변화가 왔다는 게, 그리고 여지없죠. 다음 경기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먼노 기수가 기선했는데 소위 능력 대비 너무 약한 말물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10번 게이트였고요. 이 마필이 그 전경주를 놓고 보더라도 스타트가 아주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먼노 기수의 10번 마필 하늘색 모자, 이 마필을 타는 걸 보시면 일찌감치 그냥 따라간다. 나는 그냥 꼴찌 따라가겠다. 아주 작정하고 그냥 전개를 펼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번 마필. 출발이 빠르진 않았지만 아주 느린 마필도 아닌데 일단은 출발 과정부터 약간의 제어 속에 이 마필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약간 들리죠? 약간 제어 속에 출발을 했고 일찌감치 그냥 내쪽으로 쭉쭉 가면서 꼴찌로 그냥 따라갑니다. 마필은 그냥 이때부터 가려는 마필이 제어가 확실하게 입이 벌려지죠. 내쪽으로 그냥 편하게 따라갑니다.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방의 작전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가장 잘하는 건 기수죠. 현장 판단. 그에 따른 판단은 높게 사는데 냉정히 봤을 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종반에 추진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이. 그냥 뭐 밀고 오는 정도? 채찍은 되는데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습니다. 한 대, 두 대,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밀고 오고요. 느닷없이 채찍 바꾸죠. 왼 채찍 바꾸면서 한 대. 그냥 끝납니다. 여력자치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주를 딱 지켜보고 직전에 이건 여지없다. 그냥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오수철 기수가 엄청나게 열심히 타줬고요. 제가 적중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이 짜릿한 자유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마필은 이미 12월 달에 이미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마필 말머리를 약하게 했던 이유가 보시면은 12월 4일 경주를 치렀다면 이 마필이 골마겸기, 파행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는 상태가 100%가 아니었던 상태로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 이후에는 이 마필이 질병력이 없습니다. 근육통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에 건강한 모습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이 마필이 오수철 기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 승급전이 많은 노기페트, 거리, 그러니까 부담 연타는 런던 스카이, 고부담 중에 희망 챔프, 질병력이 있는 노즈골드, 승급전이 많은 그린실드. 이 여건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짜릿한 자유의 능력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통한다고 확신이 듭니다. 인기순위 5위 내도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A급 오전장의 메인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설프니 3경주 같은 경주를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고, 이런 경주 좀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에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11번 짜릿한 자유고,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하시면서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 이 편성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이건 연투가 된다. 오수철 기수 엄청 열심히 타주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11번을 추구로 해서는 A급 승부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전반부의 메인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오늘 서두에 서울경마가 엄청나게 혼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이 5경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일단은 뭐 1번, 2번, 7번 마필, 12번 이 마필들이 팔리고 저도 또한 이 마필들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충마 선정이 관건이죠. 과연 어떤 마필을 1400m 레이스에서 가장 믿을 수 있겠느냐. 전개 예측도 중요하고요. 1번 고만하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10주 만에 나온다는 점. 10주 만에 나온다는 점이 일단은 변수고, 그리고 이 마필이 이전에 좋은 성적 얻었을 때는 선행전개를 펼쳤는데 이게 거리가 또 1400m 레이스입니다. 1400m 레이스. 나름대로 이제 6등급까지는 검증이 됐지만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던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또한 승급전. 특히 직전에 종반의 걸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종반의 걸음이. 럭키파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의 부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2번 마필 고저스 서브. 솔직히 고저스 서브가 이 9월달 또는 7월달까지만 해도 이 내용이 너무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 걸음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뭐 최선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실전에서 보여줬던 여력이라든가 탄력 자체가 예전에 좋았을 때 모습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지켜봤을 때 현재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바로 7번 우총용이라는 마필, 그리고 내측의 3번 용천지산이라는 마필. 이 용천지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행, 선입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 됐고요. 그런데 이 마필도 승급한 다음에 계속 부진했죠. 그렇다 보니까는 훈련 강도가 계속 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이번 경주에 11주 만에 나오는데 훈련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강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현장에서 체중이 10kg 이상이 불면은 이거는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10kg 이상.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또한 이번 경주가 선행 쪽에 강자가 거의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거리만 붙어줘도 이 마필은 분명히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11주 만에 나온 점이 이 부분이 오늘 공백마드 엄청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뒤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마드에 따른 현장에서의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로 승부로 준비한 게 여러모로 이 여건을 놓고 봤을 때 건강한 마필로 보유한 능력의 100%가 기대가 되는 마필 중에 추입형 마필. 추입이 무조건 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추입력만 놓고 본다면은 7번 우총용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 병력 이슈 없고요. 출전주기 정상의 훈련 강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승의 호흡이 있는 장초희 교수의 기승까지 여러모로 이 마필은 그다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단 추입이 되는 여건이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편성 대비 추입이 되는 여건이라면은 7번 우총용은 무조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7번 마필을 이번 경주는 주목하셔야 된다 라는 점과, 일단은 제가 여지를 남겨둔다면 이 3번 마필 용천지상 같은 경우가, 용천지상이 현재 11주 만에 나오는데 이 마필을 만약에 현장에서 정말 체중이 10kg 이상 불면은 저는 노선을 갈아탑니다. 이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7번 마필이 아니라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건상 7번이 가장 유리하다. 주입형 마필. 근데 이전에는 3번 마필의 체중을 필히 또는 현장 상태를 필히 확인해 보시고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에 따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전반부. 주목해볼 마필은 7번 우총용입니다. 그리고 용천지상은 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kg입니다. 10kg. 정확하게는 12kg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마필들은 1번 고만하루, 외곽에 있는 12번 고저스 서브, 이 마필 정도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2번 마필도 럭키파워까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정말 조촐한 편성이고요. 정말 이번 경주 역시
저배당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도 저배당치고는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정말 이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볼말이 없어서 이게 저배당인 겁니다. 이번 경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8뒤의 마필 중에 이거는 정말 직전에 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강축이네요. 바로 6번 스카이 망치라는 마필. 공백기를 거치고 제가 직전에 이 마필을 놓고 때렸는데 물론 이제 뭐 저는 변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한 바로는 직전에 100은 아니었다. 능력 대비해서. 걸음은 정말 좋았고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실전적으로 맞췄고 최범용 기수의 재기승에 1400m 레이스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게 기복마들, 부진마들 다 이번 경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6번 마필은 좀 믿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산마, 국산 마필 나오고 있죠. 외산 마필 중에 필이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이 바로 이 5번 노열레비스인데 이 노열레비스가 아직까지는 예전에 이 폼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은 좋은데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부담 중에도 여전히 좀 높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좀 변화를 보이는 시점에서 봐줘야 되고 근데 능력은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근데 안고 가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3번 사이먼킬이라는 7세 앞말의 추입형 마필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추입력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경제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고요. 그 정도로 이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먼노기수가 계승한 3번 사이먼킬은 이번 경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번 파노라마 칸입니다. 파노라마 칸은 공백기회 첫 주전이죠.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볼말이 없기 때문에 저배당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파노라마 칸도 공백 이전에는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때 완벽하게 조시가 났다는 표현을 쓰죠. 실제적으로 이번에 승급전인데 저는 솔직히 주행사 때 이 걸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폼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훈련 강도 엄청 많이 높이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리고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보지만은 썩 그렇게 강력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게 강력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GM사 때 걸음 자체가 좋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력이 크게 위력적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봐야 되는 마필이 2번 마필. 이외의 마필은 이제 1번 문학드림. 여기 외곽에는 7번 제예수 군주인데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그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6번을 축을 해서 3번, 2번을 보는 게 맞고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경주는 현장 주로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주로에 따라서 선행마냐 아니면 외곽 추입이냐 이런 점에서 우열이 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주로 파고 여러분들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또한 6번 축에 3번, 2번을 보는데 아주 강력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편성입니다. 이번 6경주가. 자, 저는 이번 경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현장 주로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공략의 강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800m 레이스. 제가 일찌감치 별표를 했습니다. 승부처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 7경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8뒤의 마필이 나오는데 이번 경주 여러분들 좀 과감성이 좀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정말 이거는 정말 좀 불안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좀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이 부담주행을 짊어지고 단호하게 평가를 내리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도 들어가야 해야 되지만 제가 보는 그동안의 경험과 나름대로 총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좀 쉽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승부처. 현재 눈에 띄는 마필이 2번 럭키선.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 인기순위 3위를 기록했고 최종적으로 7등을 기록했던 마필. 그리고 직전경주에 월등하게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담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동일하게 4등급 내서 됐고요. 이 마필은 크게 부담 중량 외에는 변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번 남산호랑이, 7번 한강 돌풍이 관건인데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산호랑이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경주력 정말 좋죠. 이 마필은 공백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이 마필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4등, 3등, 우승, 그리고 승급전에 준우승, 그 다음에 직전에 또 우승.
그래서 이번에 무려 58kg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58kg. 결론적으로 남산호랑이가 최근에 어느 정도 이마필이 연투를 하는 과정이 좀 심했죠. 그러니까 심했다는 표현이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보니까 단순하게 물론 58을 저는 이마필이 절대 이게 쉽지는 않다 라는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이거에 근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훈련이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최근에 이마필은 못해도 스포 4바퀴는 무조건 돌렸던 마필 또는 3바퀴는 돌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스포 1바퀴 훈련 시간도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게다가 이런 여건에서 부담량이 58이다? 앞으로 엄청 많이 뛸 말이기 때문에 4세, 이제가 4세 된 마필을 이런 경주 58을 짊어지고 무리수를 펼친다? 그리고 이 마필이 만약에 이번 경기 우승을 하고 이 마필 승급을 한다면 승급해서의 부담량이 또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58을 짊어지고 이 마필을 이겨버리면 상당히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6번 남산호랑이를 일단은 저는 5대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 마필은 제가 빼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남산호랑이가 10월 27일 레이스 스위트 주스바라는 마필이 준우승을 했을 때, 이거 제가 적중했던 경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남산호랑이가 우승을 했을 때 2뒤의 마필의 부담 차이가 1kg였죠. 그리고 차이는 1과 2분의 1마신 차였습니다. 스위트 주스바가 졌습니다. 부담량은 스위트 주스바가 1kg를 더 짊어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은 스위트 주스바라는 마필이 54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남산호랑이라는 마필 58이죠. 57을 짊어지고 56을 짊어진 남산호랑이한테 1마신을 졌던 마필이 이번에는 오히려 4kg남의 2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5kg 차이가 되겠죠. 5kg의 1마신 차 넉넉 잡고 이깁니다. 여러모로 남산호랑이의 부담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제가 안 보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27번 한강도평이라는 마필. 한강도풍도 솔직히 이 마필도 현재 직전에 승급 이후에 첫 번째 우승이었는데, 이것도 57이면 이거 정말 무겁습니다. 이 마필도. 물론 이제 한강도풍은 훈련 강도도 정상이고 출발 연습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경쟁 마필과 비교해본다면 57이면 너무 무겁다. 축은 2번 넉키선입니다. 뭐 능력에서도 저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되고, 부담 중량, 상대 마필의 부담량을 놓고 보니까는 이 마필의 부담량이 높아 보이지가 않죠. 57, 58에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번 마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력인데, 저는 6번은 그냥 아예 배제라 요량이고 7번 마필도 좀 불안수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노리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4번 스위트 주스바라는 마필.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같은 경우가 이제 2번 마필, 4번, 5번 마필, 여기에 7번 마필인데, 이 스위트 주스바는 제가 이거 적중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스위트 주스바가 그동안에 이때 4월 9일날 첫 번째 우승 신고했을 때 이때도 제가 적중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도 적중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선에 붙어주면 이 마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직전에도 6위권에 그쳤지만은 이 마필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끈끈하게 입상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트 주스바라는 마필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뛰어줄 수 있는 마필.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참고 와서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한다? 이런 걸음도 아닙니다. 선행권에 붙어주면 그 걸음을 끝까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4번 스위트 주스바입니다. 이번 경주의 전개를 예측해봤을 때는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요.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마필 노릴 수 있겠고, 5번 마필이 거리 경험은 없지만 이 마필이 잠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잠재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이제 11조만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공백마들, 오늘 이 공백마들은 정말 현장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공백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 판단해 보겠지만 잠재력은 일단은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마필. 그리고 1번 라스트 보스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인데 직전에 일단은 걸음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걸음이 좋았고요. 특히 이 마필이 이런 편성에서 이 마필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는 주요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는 편성, 좀 비슷한 마필 간의 경쟁이 있는 편성, 이런 편성에서는 항상 이 마필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7인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뭐 요점은 이겁니다. 2번 럭키선은 무조건 믿겠고 저는 6번은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누림수의 마필 4번, 5번, 7번, 1번까지 뭐 제가 만약 압축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2번을 축을 해서 4번 이 마필을 저는 좀 강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7번과 1번까지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고 5번은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번을 저는 배제를 한다는 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승부경주 7경주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주요 마필들이 좀 정리가 되겠고 그리고 뭐 보병 마필도 한두의 마필 정도만 저로서는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3두의 마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사이즈 위의 마필로 평가될 정도의 마필이 바로 이 9번 더리퍼입니다. 물론 이제 직전 대비 2kg이 늘면서 57kg을 짊어지고 나왔는데 정말 이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뭐 더리퍼가 그냥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압도할 수 있는 편성. 일단 9번 마필을 믿고 하고요. 그리고 1번 한강보스. 유력하게 이제 더리퍼라는 마필을 제압할 수 있는 마필, 가능성 있는 마필이 한강보스입니다. 그런데 앞선에 한강보스는 지난 12월 10일이었죠. 이때 더리퍼한테 이미 졌던 마필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그리고 직전에 57을 짊어지고 거림이 좀 무뎌지는 모습. 물론 이번에 더리퍼도 57을 짊어졌는데 이때 분야를 놓고 본다면은 이때는 더리퍼가 1kg를 더 짊어지고도 이겼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언급드렸던 마필이 더리퍼입니다. 물론 이제 이 편성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한강 보스라는 마필도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저는 2회 마필 중에 바로 이 송암티즈인데 이 송암티즈가 아마 현장에서 좀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부는데 제가 평가했던 송암티즈는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기록 한번 보실까요? 이 마필이 추입형 마필인데 사망 타임이 39초대, 지원 F 타임이 13초 7. 뭐 이때는 그나마 좀 양호했습니다. 직전 경주 사망 타임이 40초 5, 지원 F 타임이 14초 4. 이거는 웬만한 선행력 마필의 뒷심보다도 거의 떨어지는 걸음이었죠. 제가 이 송암티즈를 그동안의 경주를 딱 지켜보면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1400 이하의 거리에서 추입력을 발휘하는 마필, 늦발하는 마필입니다. 1400 이하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 1600의 최근의 두 번의 경주를 지켜보니까 이 마필이 약간의 한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른. 그래서 5번 마필은 제가 배제를 합니다. 불안하다고 봅니다. 5번 마필. 9번 더리퍼와 57, 그리고 1번 한강보스가 57. 이 뒤에 마필이 남대로 선행 선입형 마필이고요. 앞선에 끝나가서 높은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병 마필을 찾는다라면은 바로 10번 영웅대마입니다. 물론 이제 영웅대마라는 마필이 3위로 승급을 하긴 했지만 이 마필은 추입력에서는 그 어떤 마필과 경쟁해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추입력은. 그래서 뭐 3위로 승급 여부는 의미 없겠고 거리와 상대, 경주 흐름, 부담 중량 이게 중요한데 일단은 9번과 1번을 제외하고서는 올라올 마필 중에 이렇게 위력적인 마필이 없습니다. 특히 5번 마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리를 좀 타는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51을 짊어진 10번 영웅대마가 중반에 올라올 여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마필까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외의 마필들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8경주 이렇게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간명하게 9번 더리퍼, 1번 한강보스, 그리고 보병 마필은 10번 영웅보스라는 영웅대마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마필, 1번 마필, 10번 이렇게 3대의 마필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기이고요. 이번 경주는 오늘 1호 경마 서울의 두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후반부의 메인 승부이기도 하고요. 이번 경주 A급 메인으로 자신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목할 맞비는 말이 3번 금화올로라는 맞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좀 고만고만합니다. 편성 자체가. 근데 인기 맞빌 중에 좀 믿음이 떨어지는 맞빌이 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금화올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리가 1200m 레이스죠. 최근의 경주력도 그렇고 이 맞빌의 잠재력과 능력도 그렇고요. 또한 이번 경기의 전개 예측을 해봐도 그렇고 가장 최적의 여건입니다. 이 맞비는 일단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3번 금화올로 이 맞비를 강력하게 믿고 갑니다. 3번 맞비. A급 메리라는 거는 단순하게 충마로서의 메리트로서 또는 충마의 믿음으로서 승부가 되진 않겠죠? 노림수의 주력 만권이 있기 때문에 노리는 건데 현재 강력한 또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2번 마필 두손 클래식 그리고 6번 KN 올드킨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글로리 K 이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글로리 K 설명드려보면 글로리 K도 역시 공백마입니다. 공백마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 마필이 10월 30일 경주를 출연한 다음에 직전에 엄청 부진했죠. 직전에 훈련 강도가 습보 6바퀴 4바퀴를 돌렸던 마필이 2바퀴밖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 부담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경주죠. 13주 만에 나오는데 습보 1바퀴입니다. 전통적으로 20조 마방 같은 경우는 습보 훈련이 좀 강한 마방 중에 한 마방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습보 1바퀴는 상당히 좀 열악하다. 유축컨대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 2번 두손 클래식을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두손 클래식 왜 고민했냐면 전개가 너무 좋습니다. 전개는 너무 좋은데 이 마필의 그동안의 기록이라든가 또는 종반의 타임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이게 임팩트가 거의 없습니다. 두손 클래식. 자, 이 편성의 이점 때문에 인기 마필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보고 또 봐도 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전개 이점 속에 상대가 못 뛰어야지만 들어오지 이거는 자력으로 이 마필이 입상을 한다? 정말 이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두손 클래식. 그래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성실공주 핑크라는 마필입니다. 성실공주 핑크. 이 마필이 이제 6월달에 엄청난 선행력으로 1200으로 호기록을 우선했죠. 그 다음에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치고 난 다음에 최근에 2번의 경주 계속 부진한 모습입니다. 부진한 모습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성실공주 핑크라는 마필이 아무래도 브리더스 그러니까 과천시장배 대상경주를 치르면서 약간의 좀 무리했던 운영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2번의 경주는 약간의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는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만 본다면 충분히 가장 빠른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을 선행 1번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편성이라면은 선입 전개로서도 또는 대상 경주 치러난 다음에 2번의 시원한 타이밍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4번 성실공주 핑크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실공주 핑크의 딱 한 번의 우승이 먼노기수였죠. 먼노기수. 우리 이번 경기에 먼노기수가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편성 대비, 전개 대비 여러모로 이 마필의 능력, 기승기수의 의지까지 감안해 본다라면은 4번 마필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6번 KN 올드킨입니다.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인기를 모으겠죠. 이 KN 올드킨 같은 경우가 주행사 때 걸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와 이거는 이 훈련 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공백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또는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6번 마필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전력이 됐고요. 자, 이의 마필은 5번 런던킨 여기에 8번 아침 메모리 제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키는 이겁니다. 이번 경주의 키는 11번은 준비가 좀 약하다. 그리고 2번은 앞만 고민을 해도 전개는 좋지만은 임팩트가 좀 약하다. 그래서 중심에는 3번과 4번이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입니다. 저는 3번을 좀 근소하게나마 오히려 축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한번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3번, 4번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 8번 특히 6번 마필은 훈련이 엄청나게 강하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6번 마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이게 배당이 몇 배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 근데 이 편성 주요 마필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승부가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A급 강승부 경주, A급 메인으로 이번에 9경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가 이게 되는 마필들이 현재 공백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좀 성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이거는 뭐 현장에서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얼핏 보더라도 이번 톱클래스 16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스카이 피처도 9주 만에 나오고 있는 마필, 나홀령이라는 마필 40주 만에 나오는 마필, 그리고 큐피드 전보 12주. 그러니까는 지금 언급을 드렸던 마필들이 또 하나같이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또 현장에서 체중도 쪽 빠지고 아니면 체중이 엄청나게 불고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던 그런 설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 경주가 정말 고민스러운 게 이게 공백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 공백마들이 하나같이 또 되는 마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필들의 설명은 좀 차치하고 일단은 2뒤의 마필 1번 거센돌풍이 단독선의 찬스가 되었고요. 이 마필이 현재 57kg의 부담 중에 물론 높기는 합니다만 1200 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가능 꺼내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좀 높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거센돌풍이 4등급에 우승을 했을 때 부담량이 53이었죠. 그리고 56을 짊어졌을 때 이 마필이 무너졌습니다. 직전에는 불량줄에 1200의 선행을 나섰음에도 이 마필이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57이면은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긴 합니다. 센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마필 따른 평가가 2번 토클래스, 10번 큐피드 전보, 8번 나홀용호, 12번 매직 그레이스까지 이 마필들의 평가에 따라서 1번이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집니다. 저는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축은 이 마필입니다. 4번 바잉블리드라는 마필. 바잉블리드의 능력이 거센도풍한테 절대 밀리지 않고요. 게다가 공백 적응 맞췄고 이때 걸음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리고 훈련 강도라든가 출발 연습이라든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마필은 공백 적응도 맞췄기 때문에 직전에는 그야말로 소위 적응에만 주력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편성이라면은 4번 바잉블리드라는 마필은 이거는 승부된다. 100% 부담량도 적절하고 훈련 강도라든가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4번 바잉블리드라는 마필을 축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살펴볼 마필들이 일단은 12번 마필 매직 그레이스 그리고 10번 큐피드 전보 여기에 8번 나홀용호인데 하나같이 이 마필들이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축은 4번이라는 점과 그리고 1번도 역시 강하게 믿기에는 부담량이 만만치 않다 라는 점에서 이 마필을 축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셨다면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마필 4번을 축으로 해서 공백마 살펴보고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축은 4번 바잉블리드를 믿고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주가 되고요. 자 마지막 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실전 경험이 있는 또는 이미 능력이 드러난 1등급 최강의 마필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9번 어마어마입니다. 자, 이 마필이 국제신문배 대상경주 우승을 한 다음에 좀 쉬었었죠. 그러니까 소위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17주 만에 나왔는데 근데 이게 훈련 강도라든가 또는 병력 이슈를 놓고 보면은 뚜렷하게 이 마필이 크게 아파서 휴식을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충분하게 훈련을 시작을 했고 자 이거는 그야말로 충분한 휴식 속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의 부담량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9번 어마어마한 마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마필 10번 장산레이저라는 마필이 최근에 정말 많이 좋아졌죠. 일찌감치 대통령배를 딱 지켜보면서 이 마필이
예전 대비해선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저로서도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좋네요. 12월 18일 레이스 이마필이 1등급 경기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세계법의 대상 경주 때 이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딱 이 경주를 지켜보면서 이 장산내전한 마필은 좋아진 게 맞구나. 그리고 현재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52의 부담 중이라면은 물론 이 편성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마필이 대통령배 대상 경기에 4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세계로법의 대상 경기 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 이제는 그 능력을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 10번 장산 네이저입니다. 저는 인정을 하고요. 내측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바로 이 3번 클리너베피. 이 마필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클리너베피. 그리고 2번 이스트제트인데 자, 그래도 역시 이스트제트의 그런 사이즈의 51의 부담 중에 1200 거리면 내측계 팀면은 이거는 무조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마필이 어마어마한 마필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이거 51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이길 수 있는 마필 거의 없습니다. 내측게이트 1200m 레이스. 뭐 클리너페피는 이미 직전에 그러니까 이스트제트라는 마필한테 졌던 마필이죠.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모르피스가 그나마 대항마인데 부담량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58을 짊어지고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모르피스는 능력은 있지만은 너무 부담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 마필이 58을 짊어지고 이겨낸다?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은. 그래서 모르피스는 저로서는 뒤로 돌리고 합니다. 이 마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경주를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축은 있고 한방 주력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9번 어마어마를 일단 축으로 인정하고요. 한방 주력은 2번 이스트제트.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3번과 6번인데 뭐 이거는 뭐 삼복 삼상용이고 저는 한방막건 9번 축에 2번을 강하게 믿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경주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호 경마 마지막까지 예상을 모두 했습니다. 저는 1호 경마의 특징은 뭐냐면 서울 경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은근히 이게 혼전도가 높고 특히 공백마들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제가 한두 개 경주 넘게 설명드렸던 게 여러분들 이 경주만큼은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겠고 조금은 공략 강도를 낮추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경주가 한 2개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주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면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주에 힘을 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올해 이제 2월달에 500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월초 경마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